네, 시간 MR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질문을 먼저 한번 드려보고 시작을 해볼게요. 여러분 혹시 로봇 청소기 구매를 한번 고려해 보셨을까요? 조금이라도 고려해 보셨거나 아니면 이미 저처럼 구매했는데 구석에 박아놓고 잘 안 쓰게 된다거나 하진 않으신가요? 자, 그렇다면 오늘 영상 집중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로봇 청소기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떤 로봇 청소기를 사야 하는지, 그리고 로봇 청소기를 구매하면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은 불편한지 아주 쉽게 알 수 있게 되실 거예요. 자, 이 친구가 오늘의 주인공인데 제가 벌써 약 2개월 남짓 매일매일 사용 중인 제품이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는요, 가격이 선을 넘은 제품이에요. 왜냐? 무려 160만원대의 로봇 청소기이기 때문입니다. 이름하여 삼성의 제트봇 AI라고 하는 제품이고요. 근데 너 전선 피해간다면? 이 얘기는 조금 이따 하도록 하고요. 스튜디오로 한번 이동해 볼까요? 자, 순간이동 완료고요. 로봇 청소기는 현재까지 약 3세대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1세대 제품의 경우 여기저기 부딪히며 공간을 확인하는 제품이에요. 자이로 센서를 통해 보통 리을자로 돌아다니며 매핑을 하는데 작은 장애물들은 밀고 다니면서 청소하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이 제품은 원룸이나 작은 평수에 사시는 분들 혹은 입문용으로 추천드리고요. 가격은 약 10만원대 정도 합니다. 자, 2세대 제품의 경우 카메라 매핑 방식도 있는데 이 친구들은 좀 건너뛰고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발전한 제품이죠. 자율주행 자동차에 많이 들어가 있는 센서인 레이저 디스턴스 센서, 즉 LDS 센서가 탑재된 제품들을 말합니다. 보통 자동차에서는 라이다 센서라고 많이들 하는데, 자, 이 친구들은 센서가 360도로 돌아가면서 레이저를 쏘고 그 데이터로 맵을 그립니다. 주변을 레이더로 인식하기 때문에 구역 지정이 가능한 제품이에요. 때문에 이런 어플들을 통해서 구역 청소 지정이 가능한 거예요. 청소하지 않을 구역이나 청소할 구역, 이런 식으로 아주 획기적으로 발전된 제품입니다. 맵을 그려놓고 효율적으로 청소하기 때문에 배터리 효율도 굉장히 좋고요. 2세대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입문용으로도 좋고요. 집 평수가 30평대 이상이다 라고 하시면 무조건 2세대 이상을 사셔야 되고요. 1세대 쓰셨던 분들이 조금 이제 기변하실 때가 됐으면 2세대 제품으로 기변하셔도 좋아요. 가격은 약 30에서 60만원대 정도 합니다. 우선 여러분들께 로봇 청소기 구매 기준을 좀 말씀드리자면 3세대 같은 경우에 여기서 한 단계 더 발전해가지고 LDS 센서에 추가로 전면 카메라나 디터프 센서, 3D 센서나 AI 기능, 청정 스테이션, 이런 다양한 기능들이 추가된 제품이에요. 이 LDS 센서 같은 경우에는 큼직한 것들은 다 인식을 하는데 작은 물건들은 인식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추가적인 센서들이 도입된 거예요. 자, 가격의 경우 이렇게 추가된 센서가 많으면 많을수록 가격이 많이 높아지고요. 그리고 청정 스테이션이 있을수록 가격은 또 높아지게 됩니다. 보통 가격대는 60만원대에서 160만원대까지 굉장히 다양해요. 자, 그래서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이 로봇 청소기의 끝판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세계 최초로 인텔의 AI 칩셋을 때려 넣은 아주 똑똑한 친구입니다. 자, 뒤에서는 이 친구의 장단점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고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장단점에 앞서 얘는 이제 로봇 청소기이기 때문에 청소 능력 테스트를 한번 해볼 건데요. 청소기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흡입력 테스트입니다. 자, 제가 작은 입자부터 아주 큰 입자까지 순서대로 한번 준비를 했는데, 설탕, 머리카락, 깨, 시리얼이거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설탕은 한 번에 아주 깨끗하게 청소가 완료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다음으로 머리카락인데 머리카락도 마찬가지로 아주 이지하게 청소가 되는 모습이에요. 자, 다음은 입자가 조금 큰 깨인데 깨의 경우에도 조금 튀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깨끗하게 청소가 아주 잘 됐고요. 마지막으로 입자가 굉장히 큰 시리얼인데, 어라? 잘 청소되는 것처럼 보이나? 가까이 따라가서 한번 보면 그냥 시리얼을 밀고 갔을 뿐입니다. 자, 시리얼의 경우에는 다이슨 옴니 글라이드로 해도 흡입을 했다가 전원을 끄면 다시 역류하는 모습이 보이고요. LG의 코드 제로 A9 같은 경우에는 잘 청소가 되는 모습이에요. 자, 이 친구의 특장점 중 하나가 지금 보시는 해당 부분에 엉킴 방지 그라인더가 있다는 점인데, 그래서 머리카락이 이 브러쉬에 엉킬 염려가 없습니다. 자, 이게 아주 신박한데 단점 또한 있거든요. 요거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이렇게 흡입력 테스트를 한번 해봤더니 해당 제품의 경우 흡입력이 스펙 시트에 따로 나와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직접 물어보니까 흡입력이 30W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헷갈려요. 일반적인 청소기 같은 경우에는 흡입력을 파스칼 단위로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로봇 청소기의 흡입력은 2000파스칼에서 5000파스칼 정도 하는데 이 친구랑은 흡입력을 따로 비교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삼성에서는 이렇게 로봇 청소기뿐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이런 무선
무선 청소기에서도 와트로 흡입력을 표시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삼성의 청소기와 타사의 청소기를 좀 비교하실 분들은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걸 잘 참고하셔야 돼요. 자, 흡입력에서 1W는 보통 1에어와트와 흡입력이 거의 같고요. 1에어와트의 경우에는 100파스칼이랑 거의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W는 100파스칼이다 라는 공식이 성립이 돼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친구의 흡입력 같은 경우에는 30W인데 30W 같은 경우에는 3000파스칼이겠죠? 자, 그런데 또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더 생겨요. 요즘 5000파스칼 하는 로봇 청소기들도 많은데 160만원짜리가 3000파스칼밖에 안 한다? 이거 너무 낮은 거 아니야? 아닙니다. 약 20여 년간 로봇 청소기의 역사가 증명해 줬는데 로봇 청소기의 적정 흡입력은 3000에서 3500파스칼이 딱 좋아요. 로봇 청소기의 특성상 혼자 모든 구역을 알아서 다 청소하고 돌아다니기 때문에 흡입력이 너무 높으면 원치 않는 것까지 다 빨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적정 흡입력이 3000에서 3500파스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뭐 1W에 100파스칼 이 방법이 사실 뭐 정확한 계산 방법은 아닌데 보통 흡입력 같은 경우에는 공기를 빨아들이는 구조의 크기, 모양, 밀착력 뭐 이렇게 다양한 요소들을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렇게 간단히 계산하셔도 무방한 수준입니다. 자, 다음은 구석 청소 테스트인데요. 로봇 청소기 회사들의 아주 큰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 많은 무선 청소기 제조회사가 어떻게 하면 이 구석에 있는 먼지까지 잘 빨아들일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제품들을 만드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구석에 있는 먼지를 끌어오는 산발이가 달린 제품들이 많고요. 삼성의 경우 구석에 있는 먼지를 끌고 오는 제품도 있을 정도입니다. 자, 이제 제가 테스트를 진행할 건데 한 가지 똑똑한 것은 구석을 청소할 때는 흡입력을 최대로 높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구석진 끝부분에 있는 먼지들은 청소가 잘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160만원짜리 청소기 맞는지. 자, 그렇다면 저렴한 샤오미 로봇 청소기는 어떨까요? 자, 이 친구는 아무래도 산발이가 구석에 있는 먼지를 끌어오기 때문에 오히려 제트봇 AI보다 구석 청소가 더 잘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석 청소는 조금 아쉽고요. 다음은 삼성에서 그렇게 자랑하는 장애물 회피 테스트입니다. 자, 정말로 전선을 피해갈 수 있을까요? 자, 이 해당 제품에는 정말 다양한 센서들이 탑재되어 있는데요. LDS 센서, 3D 뎁스 센서, 추락 방지 센서, 먼지 센서, 장애물 센서, 사물인식 센서 등 스펙상으로는 아주 굉장합니다. 추가로 제트봇 AI의 뇌라고 할 수 있는 이 CPU의 경우 쿼드코어 R18이라는 제품을 사용했는데 제가 최근에 리뷰한 20만원대 가성비 태블릿 제품에 들어간 퀄컴의 스냅드래곤 662보다 더 좋고요. 굳이 따지자면 50만원대 스마트폰인 갤럭시 A70의 성능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 로봇 청소기에서 칩셋이 중요한 이유가 사물을 감지하고 해당 사물이 무엇인지 판단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단축되기 때문입니다. CPU 성능이 좋을수록 청소도 빠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추가로 이 제트봇 AI라는 이름답게 AI 칩셋이 또 따로 들어갔어요. 해당 칩셋은 인텔의 무비디어스 미어리어드 X라는 이름이며 이 칩셋의 경우 카메라를 통해서 사물을 인식하는 기능이 들어있는 AI 칩셋이에요. 자, 정리해보자면 이 3D 뎁스 센서와 전면의 카메라를 통해서 사물을 감지하고 해당 사물이 뭐 전선인지 컵인지 양말인지 CPU를 통해서 빠르게 판단하는 방해물을 피해갈 수 있는 시스템인데 어쨌든 실상 시에 잘 회피하는지가 정말 중요하겠죠. 자, 우선 의자 다리를 대신할 삼각대 다리부터 한번 테스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장애물을 인식하고 아주 잘 회피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다음으로는 반려동물의 대변 초코파이를 이용해서 만들었는데요. 자, 이것도 보시는 것처럼 아주 잘 인식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반려동물의 소변인데요. 잠깐! 자, 소변의 경우 현주라는 그 어떤 로봇 청소기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0만원 아깝잖아요. 자, 대망의 마지막 테스트. 로봇 청소기를 단 한 번이라도 써보신 분들은 정말 공감할 바로 그 케이블, 전선을 잘 회피할 수 있는지의 테스트입니다. 이놈의 로봇 청소기들은 뭐 이렇게 케이블들을 좋아하는지 케이블 먹고 막 감기고 난리도 아니에요. 자, 해당 제품의 경우 이 3D 뎁스 카메라는 가로 1cm, 세로 1cm, 높이 1cm가 되는 물건들은 다 피해간다고 하는데 자, 이렇게 한번 쭉 보시면 보통 얇은 케이블이 한 3mm 정도, 두꺼운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한 4mm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케이블들은 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막 케이블들이 막 이런 식으로 뭉쳐있으면 조금 얘기가 다르겠죠. 자,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케이블이 좀 뭉쳐있으니까 인식을 아주 잘 하는 모습인데 그렇다면 일자로 케이블이 있으면 어떨까요? 보시는 것처럼 인식을 1도 못하고 그냥 끌고 갑니다. 그래서 실사용 시에 어떤 일이 생기냐? 제가 약 한 달 전 깜짝 놀라서 찍은 영상입니다. 집에 왔더니 얘가 케이블이랑 충전기를 물고 막 돌아다니는 거 있죠? 심지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애플 정품 C2 라이트닝 케이블이에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격만 25,000원입니다. 요거 충전 안 돼요. 자, 다음 테스트는 추락 방지 테스트입니다. 자,
자,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좀 고가라서 그런지 추락 방지 센서가 무려 하나, 둘, 셋, 넷, 5개나 있습니다. 자, 센서가 많은 건 좋은데 진짜 잘 작동하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테이블 위에서 한번 지켜보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쭉 보시면 정말 잘 작동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제가 충격받은 이유는 뭐냐면요, 이 친구의 추락 방지 센서가 작동하면 마치 뒤로 튕겨나오듯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속 튕겨나오듯이 뒤로 살짝 움직이는데, 와우! 센서의 반응과 알고리즘, 그리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모터가 뒷받침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기술력에 사실 조금은 놀랐습니다. 자, 다음 테스트는 로봇 청소기에서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데 바로 턱 넘기 테스트예요. 한국인 주거지의 특성상 이 문지방이 많기 때문에 한 2cm는 넘어줘야 좀 웬만한 집에서도 좀 두루두루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자, 우선 1cm 턱 넘기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두께는 한 1.1cm 정도 되고요. 진행을 해보면 이 정도는 아주 가뿐하게 넘어가는 모습이네요. 다음으로는 케이스를 장착한 아이패드가 약 1cm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아래에 깔고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보시는 것처럼 2cm 정도 되면 그냥 갖다 박는 수준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차례대로 장패드를 하나씩 빼면서 테스트를 해보니까 결국 1.5cm 정도의 턱을 넘는 수준에 그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방문턱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제트봇 AI를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매핑 테스트인데요. 과연 이 친구의 라이다 센서, 그러니까 LDS 센서는 잘 작동을 하는지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라이다 센서가 돌아가면서 열심히 매핑 중인데요. 해당 라이다 센서의 경우 초당 10번 회전하며 반경 6m 내 360도 인식을 하고요. 지금은 청소를 하면서 매핑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속도가 조금 느린데 매핑만 시키면 속도가 꽤나 준수합니다. 다만 아쉬운 건 이 로봇 청소기가 바닥에 붙어 다니는 제품이기 때문에 바닥에 기어다니는 애기들이 호기심이 있어가지고 막 라이더 센서에 손가락을 넣는 경우도 종종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는 이 부분에 가드 같은 게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단 작동을 멈추게 되면 라이더 센서가 자동으로 안으로 들어가서 그 부분은 조금 안심이 되네요. 자, 이렇게 매핑이 끝나게 되면 맵 관리에 들어가서요, 방을 제 마음대로 꾸밀 수가 있어요. 뭐 주방, 뭐 내방, 형방, 뭐 이런 식으로 꾸밀 수도 있고 가구 같은 것도 뭐 놓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해놓은 것들이 제가 청소를 제외한 구역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좀 설정해놨죠. 특히나 청소 제외 구역이 굉장히 핵꿀 기능이고요. 이거 없으면은 청소기 잘 못 돌릴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는 너무나 잘 작동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소음인데요. 해당 제품의 경우 소음이 큰 편은 아니에요. 자, 보시는 것처럼 약 60dB 정도고요. 이 샤오미 로봇 청소기의 경우에는 약 70dB 정도의 소음이 발생돼요. LG A9 무선 청소기 같은 경우에는 70dB 정도의 소음이 발생되고, 마지막으로 다이슨 옴니글라이드의 경우에는 80dB 정도의 소음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소음이 그렇게 크진 않으나 혹시 모르니까 밤에는 안 돌리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약 2달 동안 주말을 제외하고 평일에는 매일매일 사용을 해왔는데, 그래서 이렇게 스마트 싱스 어플에 들어와서 청소 리포트를 보시면 지난 데이터들이 이렇게 전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이게 보니까 제가 5월 달에도 사용했는데 이게 삭제된 거 보니까 개수가 좀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6월 1일부터 쭈루룩 나와 있죠. 자, 여기서 보시면 뭐 청소 시간, 청소 면적, 뭐 어떤 식으로 청소를 했는지, 그리고 뭐 배터리 상황도 나오는데 지금 제가 꽤나 많은 곳들을 청소 제외 구역으로 설정해 놨었죠. 저희 집이 42평이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면 한 32평 정도의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한 40분 정도 32평 아파트를 청소했다고 했을 때 배터리는 약 30% 정도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42평 정도의 아파트를 전체 다 청소하려면은 아마 배터리가 좀 빠듯하게 들 거예요. 그리고 막 배터리가 좀 부족하다 그럼 충전하고 다시 청소를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친구의 장점들을 한번 쭉 나열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자, 첫 번째 장점, 정말 신경을 그냥 전혀 안 써도 된다. 그러니까 제가 외출하고 복귀하면 청소 예약을 해놨기 때문에 그냥 매일매일 알아서 청소를 다 해놔요. 그리고 청소 시작할 때 알림이 한번 오고요, 청소가 끝날 때도 알림이 오고, 청소 중간에 뭔가 이슈가 있으면 그것도 좀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슈가 있는 건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그 외에는 다 알아서 청소하기 때문에 정말 신경을 아예 안 써도 우리 집에 우렁각시가 있는 그런 느낌으로 얘가 알아서 청소를 다 해줘요. 정말 비싼 값을 해요. 자, 두 번째는 청정 스테이션이에요. 자, 이 청정 스테이션 덕분에 얘가 알아서 청소가 끝마치면 먼지통을 다 비워주기 때문에 청정 스테이션의 먼지통 한 2.5리터 되는데 그게 다 찰 동안은 제가 뭐 신경 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3달에 한 번 정도만 그 먼지통을 갈아주면 되기 때문에 이 청정 스테이션이 굉장히 편합니다. 자, 다음 세 번째로는 오중 필터와 냄새예요. 자, 보시는 것처럼 금속망 필터를 시작으로 H14 등급의 헤파 필터까지 총 5중 필터가 적용되어 있어서 미세먼지도 99.99%까지 걸러주기 때문에 뭐 그런 걱정이 아예 없고요. 그리고 보통 청소기들에서는 좀 이상한 쾌쾌한 냄새가 나기 마련인데 이 친구는 제가 2달 넘게 사용하면서도 그런 쾌쾌한 냄새가 전혀 나질 않았습니다.
아마 청소하고 바로 먼지통을 비우는 그 이유도 좀 큰 것 같아요. 다음 네 번째는 모니터링이에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 와이파이가 좀 잘 잡혀 있어야 하고요. 제가 심심할 때 집에 누가 있나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좋고요. 반려동물이나 애기들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는 펫케어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강아지의 짖음이 감지되면 이렇게 알림으로 좀 알려주고요. 강아지의 일상 녹화 예약을 한다든지 아니면 원격으로 좀 돌보면서 뭐 노래를 들려둔다든지 이런 신기한 기능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려동물을 키우지만 집에 아무도 없을 때 그럴 때 사용하면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는 음성인식인데요. 솔직히 장난칠 때 말고는 제가 딱히 써본 적은 없지만 이런 식으로 활용이 가능해요. 하이 빅스비, 주방 청소해줘. 네, 주방 청소를 시작합니다. 하이 빅스비, 오늘 날씨 어때? 오늘 송파구 가락동은 화창하며 최저 기온은 25도, 최고 기온은 33도로 예상됩니다. 자, 마지막 장점은 스마트 싱스인데요. 자, 이런 식으로 보시면요, 양말, 수건, 의류 등일 확률, 뭐 이렇게 장애물들도 사진을 찍어서 다 보여주고요. 이것도 이제 전선유일 확률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세하게 어플을 통해서 볼 수도 있고, 뭐 홈케어 매니저 들어가서 지금 뭐 필터 상태라든지 뭐 사용량 혹은 뭐 필터가 다 됐으면 뭐 필터를 갈아야 된다 뭐 이런 알림도 오고요. 갤럭시는 물론이고 아이폰으로도 모든 기능을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이 친구의 장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단점이에요. 제가 정말 심각했던 게 이 제트봇 AI에서 뭐 이물질에 걸려서 움직일 수 없다 이렇게 알림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가서 확인을 해봤더니 보세요, 뭐 카펫이랑 뭐 맞짱을 뜨고 있습니다. 예, 얘가 뭐 카펫에 빨대를 걸어가지고 막 뒤집은 다음에 막 물어 뜯은 막 처참한 흔적이 바로 이 영상이에요. 이거 카펫에 불쌍해서 어쩌나. 뿐만 아니라 얘가 이 거실에 있는 카펫을 항상 들쳐서 지나가는데 어쩔 땐 카펫에 걸려서 뭐 청소를 못하기도 하고요. 카펫을 이렇게 뒤집어 놓기도 해서 종종 불편합니다만 이것 또한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렇게 생기는 일이라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얘는 잡식성이에요. 이 먼지나 머리카락 같은 게 좀 주식인 것 같긴 한데 가끔은요 막 제 바지도 먹고요, 뭐 양말도 먹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허리끈도 먹고 심지어는 케이블도 먹습니다. 얘가 무서운 게 입안에 엉킴 방지 그라인더가 있어서 이렇게 한번 물리면 무섭다는 거죠. 다행히 제 바지는 좀 살았으나 제 카펫이나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뭐 영영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넜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 청정 스테이션이에요. 이 청정 스테이션 양 옆에 한 50cm 정도 여유가 있지 않으면 보시는 것처럼 자주 도킹에 실패해가지고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도킹에 실패하는 것뿐만 아니라 얘가 그 청정 스테이션을 갖고 잃어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충전을 못하는 지경에 이르러요. 그래서 얘가 방전될 때까지 방황을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 조금 떨어뜨려 놓으면은 뭐 딱히 문제는 없기 때문에 이것도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 단점은 저한테 굉장히 큰 단점 중에 하나인데 침대 밑을 청소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로봇 청소기의 굉장히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침대 밑에도 다 알아서 들어가서 청소를 하는 그런 기능인데 얘는 그런 게 안 돼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아무리 손으로 밀어 넣으려고 해도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자, 이 친구의 레이더까지의 높이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14cm 정도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침대 프레임 높이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으로는 굉장히 복잡한 곳은 얘가 청소를 못한다 라는 점이에요. 그게 어디냐? 바로 제 스튜디오, 바로 이 공간입니다. 자, 스튜디오 환경상 삼각대 다리, 뭐 조명 다리, 다양한 전선 등등 장애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통으로 청소 제외구역을 지정해 놨는데 저번에 청소 몇 번 시켰더니 아주 그냥 삼각대랑 조명 넘어뜨리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한번 그냥 돌려봤더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됐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기기의 스크래치가 꽤나 많이 난다는 건데, 자, 이런 거 보면 이 친구가 마지막 청소 시에 벽에 바짝 붙어서 청소를 하게끔 설계되어 있는데 이 장애물 센서보다 높은 곳에 장애물이 있으면 인식을 못하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러다가 위쪽이 막 쿵쿵 박고 스크래치 나고 막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이런 데 있죠? 특히나 이런 옆부분 벌써 막 이런 페인팅이 까지고 막 난리도 아니죠? 자, 이런 영광의 상처들이 아직 2개월밖에 안 썼는데 생겼다고 하면은 앞으로 한 2년 3년 쓰면 어떻게 될까요? 지몸미야, 지몸미. 자, 다음으로는 이제 물걸레 기능이 없다는 건데요. 요즘 하이엔드급 로봇 청소기라면, 아니 하이엔드급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로봇 청소기들은 다 물걸레 키트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그 기능 자체가 아예 없어서 굉장히 아쉽고요. 추가로 지금 보시면 품질 보증 기간이 평생 보증이라고 하는데 자세히 보면 로봇 청소기는 디지털 인버터 모터 한정이고 청정 스테이션 또한 먼지 흡입 모터 한정입니다. 제품 품질 보증 기간은 1년이 끝이에요. 자, 이런 로봇 청소기, 그러니까 2세대 이상의 로봇 청소기들은 보시는 것처럼 라이다 센서, LDS 센서가 위에 있는데 이게 튀어나와서 돌아가는 형태라서 사실 가장 고장나기 쉬운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가장 비쌉니다.
핵심 부품이에요. 그런데 얘는 이 부분이 평생 보증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아깝다. 1년밖에 안 된다니 너무 아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제가 한 2개월 동안 써본 결과 어떻냐? 이렇게 한번 질문을 주신다면 와, 일단 그 160만 원이라는 가격 처음에 살 때 후덜덜했지만 근 한 2달 동안 진짜 외출만 하고 오면 알아서 청소가 다 끝나있기 때문에 집에 들어오는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카펫 보면 청소한 자국이 반듯하게 있는데 이게 은근 호텔에 처음 들어가면 막 침대가 정돈되어 있는 아주 깔끔한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을 비슷하게 받습니다. 제가 사실 샤오미 로봇 청소기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처박아 놓고 안 쓴 지가 한참 됐는데 그 이유는 로봇 청소기가 돌아갈 시간만 되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애벌 청소를 꼭 해줘야 하고 레이더 센서도 없기 때문에 여기저기 다 청소를 하다 보니까 꼭 어디에 막 걸려 있어가지고 청소도 안 되고요. 이것저것 막 많이도 먹고요. 이런 날들이 허다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처음에 조금만 좀 적응을 하면 진짜 아무것도 할 일이 없습니다. 정말 편하고요. 너무 편하고요. 신세계입니다. 외부에서 있을 때 청소기에 뭐 이물질이 걸렸다라고 해서 알림이 오면 원격 조정으로 좀 이동시킨 다음에 다시 작동시키면 또 잘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굉장히 편하고요. 자, 에마라 그럼 너 다시 살래? 라고 물어보신다면 그건 좀 고민입니다. 이번에 로보락 S7도 굉장히 좀 잘 나왔고요. 이 영상이 올라가기 이전에 오토 MD 토크도 뭐 같이 판매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보다 부족한 기능들이 좀 꽤 있지만 그래도 가격 차이가 꽤나 커서 아마 두 기기를 자세히 비교해보고 구매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궁금한 점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글을 남겨드릴 예정이고요. 어쨌든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거나 유익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기 아래 제 얼굴 보시죠. 이거 누르시면 바로 구독되니까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꼭이요! 지금까지 IT 크리에이터 에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